요가 파이어. 네, 오늘 가장 핫한 뉴스를 요즘 가장 핫한 뉴스 자판기들이 탈탈탈 털어줍니다. 뉴스 로킥, 수요일의 뉴스 로킥 막강 게스트 군단을 소개해드리죠. 오늘 세 분 모이셨는데요. 오창석 시사평론가, 김성회 싱커웨이 소장, 그리고 박연미 평론가까지 세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 분은 이 조합은 처음이신가요, 방송은? 오늘부터 네. 1일이에요. 오늘부터 시작이요. 신분인데요. 다들 방송이 네. 많으셔가지고 일을 할 일도 많고 이일 할 일도 많고. 아니, 네. 그럴 겁니다. 소장님하고는 타 여기 길 건너 M본부에서 네. 대기실을 공유하는 대기실에 사이. 항상 대기실. 이제 나오실 때 먼저 나오시고 제가 다음에 네. 나가고 아, 순서대로 뵀었죠. 그 순서대로. 네, 아직 내외하는 사이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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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확실히 친해지시죠? 네.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TBS 앱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긴 문자나 사진은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낯을 좀 가려서. 낯을 좀 가려서 오늘 나와주신 뭐 이 프로그램 내용뿐만 아니라 이 오창석 평론가, 김성애 소장, 그리고 박연미 시사평론가 등등에 대해서도 개인 관심사 뭐 이런 거 아무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들이 속 시원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피할 수 없는 주제가 있어요. 네, 추미애, 윤석열 그 두 분의 이름을 우리가 언제까지 들어야 될까 참 답답하기도 한데요. 감찰위원회와 법원의 그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부적절 결론 그 이후에 여야가 정말 전혀 다른 목소리를 또다시 내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검찰 개혁 다시 한번 목소리를 냈고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무리수를 쓰면 후회할 거야 이렇게 경고장을 또 날리기도 했어요. 지금 여야 정치권 복잡할 것 같은데요. 김성현 소장님, 네 어떠신가요?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은 뭐 맞는 말입니다. 무리수를 쓰면 후회할 건데 네. 무리수를 안 쓰면 후회를 안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네. 걱정이 없고 이제 거꾸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야권의 지지율을 너무 많이 잠식하고 있어서 야당으로서 네. 힘들거든요. 네. 이게 국민의힘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여당 내의 권력 다툼처럼 보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걱정한 부분이 계속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응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반대할 수도 없고 굉장히 애매한 입장을 상황.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이낙연 대표 이 워딩을 보면은 어제 왜 윤석열 총장이 검사들한테 뭐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 뭐 이런 의견을 냈잖아요. 입장문을 메시지를 돌렸는데 그거를 딱 겨냥을 해서 반박하는 듯한 그런 워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네. 네, 일단은 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해서 이제 검찰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겠다라는 의지였죠. 그러니까 각자 새 규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윤석열 총장은 윤석열 총장대로 이제 검찰들에게 당부의 메시지, 나 아직 건재하다, 우리 법대로 하면은 된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고요. 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도 열의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지지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지지자들에 대한 응답을 보낸 것이라고 보고 어쨌든 지금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1대1 대립상은 보이지만 어쨌든 본질은 검찰 개혁이고 거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저는 진짜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느끼는 것이 네. 찾아봤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이게 75년 됐습니다. 1945년 12월 네. 미군정,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 분담을 추진했다. 45년 미군정부터 시작을 해서 김영삼 정권 때도 이 얘기를 한번 했다가 네. 경찰에 이제 수사권을 주자. 네. 그 당시 이제 민자당이었죠. 3당 합당한 이후에 네. 수사권을 주자 했다가 무마가 됐고요. 네.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공약으로 네. 대통령 공약이었고 새정치국민회의에서도 미뤄지만 또 무산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다 요지는 경찰에 대한 수사권을 이양하자라는데 다 검찰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여야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검찰 개혁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네.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끝까지 저항을 하게 마련인데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법원이 어찌됐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이 됐든 간에. 네. 뭐 좀 불만스러운 기류가 감지되는 건 또 맞아요. 뭐 여당으로서는 반갑지 않은 결과일 거고 네. 여러 가지 논란도 있는데 그래서 오전까지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 신임 차관이 내정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조계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변호사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일단 검사장급의 한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징계위를 열기가 어려워진다. 네.
이번에 이제 지금은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만 오전 상황이 검찰 내부에서는 그 중앙지검의 김욱준 1차장하고 최성필 2차장이 다 사의를 밝힌 상태라는 게 그 내부에서는 얘기가 돌던 때였거든요. 네. 결국 1차장은 그만둔다 입장을 정리를 했는데 최 차장은 남아 있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해서 네. 법조계에서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면 어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징계위를 열기가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완전히 확실한 의지 표명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징계위를 그 결점 없이 치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금요일 날 징계위가 열린다 하면은 무조건 중징계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죠. 네. 그래서 법원이 일단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과 별개로 징계위는 아마도 이런 논리를 구성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절차상의 문제 말고 이 사안의 문제점.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점은 그러면 지적받은 데에 따라서 방어권도 보장하고 기일을 좀 미뤄달라고 하는 내용도 우리가 인정을 하였으니 여기에서 그럼 실체적 진실을 따져보자 이 내용이 다뤄지게 될 것이고 바주카포를 갖다 놨는데 파리만 잡고 끝나진 않겠죠. 네, 그래서 네.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도 무거운 그 징계를 중징계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뭐 박연미 기자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해보죠. 이 이제 장차관 보통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내정하고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루 만에 이렇게 어디 차관할 사람 없나 이렇게 구해지는 건 아닐 테고 어느 정도 리스트에 있었기 때문에 단 하루 만에 그 후임을 법무차관 후임을 이렇게 이름을 밝힌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그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으세요? 전 사의를 지금 오늘 밝혔다라기보다는 만약에 징계위원회까지 열리게 되면 전 사의를 표명하겠습니다는 얘기를 사전에 했을 미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적임자를 찾는 순서가 있었을 것이고 네. 1958년까지 3, 4, 5, 9대는 우리가 판사 출신의 법무부 차관이 있었고 네. 58년 이후로는 지금 한 50년 만에 처음으로 60년 만이군요. 6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비검사 출신의 판사가 된 겁니다. 근데 네. 우리가 이제 이 법무차관이. 법무부 네. 차관, 법무부 차관이었는데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네. 김영란 대법관 탄생의 주역이 바로 이용구 판사였다. 네. 2003년에 당시에 이제 이 노무현 정부로 바뀌고 나서 대법관도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또 대법관은 무조건 남자가 해야 된다 이런 원칙하에서 인선이 되던 것에 소위 말하는 연판장이라고 하죠. 이 법원 내부망에다 글을 올리고 법원 이 판사들 회동을 주동해서 처음으로 그 일반 판사들의 회의를 이끌어내서 144명의 연명 서명을 받아서 여성 대법관과 여성 헌법재판소의 네. 구성을 막 하게 했던 그런 뚝심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본인의 능력을 가지고 잘 이 난관을 헤쳐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 우리 두 장관 분이, 네. 인사청문회 준비할 때 그 청문회 준비 과정도 지원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네.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이 됐던 분입니다. 네. 올해 초까지 법무부에 재직을 하다가 변호사로 개업을 했는데 말하자면 항상 불펜에 있었던 네, 네. 그 불펜에서 키우고 있었던 언제든지. 선수단인데 지금 구원투수로 등판한 거죠. 개투로 올라온 겁니다. 네. 네, 저도 역시 두 가지 네.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비검찰 출신 이분이 이제 처음 법무부 이제 법무실장 이 정권에 네. 비검찰 출신으로 맡았고요. 2년 8개월 동안 재직을 그렇죠. 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계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초대 박상기 법무장관, 조국 전 장관, 네. 추미애 장관에 이르기까지 세 명을 두루 거쳤고 공수처 준비팀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국정 철학이라든지 대통령이 원하는 이 검찰 개혁의 방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겠군요. 네, 그런 생각에 있어서 이제 아마 임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검사들은 뼈 아프죠 지금. 지금 뭐 어쨌든 차관 자리까지 이제 비검사 출신이 막 들어오게 생겼으니 네. 남은 건 이제 검찰총장인데 네. 검찰총장도 검찰청법 27조에 따르면 15년 이상의 근무를 한 각 다음에 해당제에서 해당되는 사람들.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검찰총장에 꼭 검찰이 하라는 법은 없죠. 예, 검찰이 근데 하라는 의외로 법 모르시는 없습니다.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게 될지가 네. 매우 좀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그 과거 오랫동안 묵혀왔던 관행들은 깨는 게 능사 같아요. 일단은 뭔가 개혁을 원한다면. 그나저나 이 4일로 예정된 이 징계위원회 그럼 이용구 차관이 참석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참석하게 되죠. 당연직으로 참석을 당연직으로?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징계위원장까지 맡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큰 자리이기 때문에 네. 원래대로라면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한 고기영 차관이 네네. 이제 뭐 전 차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고기영 전 차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아야 하는데 그랬었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 본인은 불편하다고 느껴서 사의를 표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신임 차관이 그 지명이 돼서 제일 처음 맡는 일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징계위에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나 네. 위원장까지 한 번에 맡겨버리는 모양새가 좀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관이 위원장을 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이 관련 규정을 보면 위원장이 지명해서 네. 7명의 위원 중 한 사람에게 그 위원장을 맡길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그분에게 정치적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다른 분이 위원장을 맡고 징계는 무겁게 내리고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출 그 가능성이 약간 있어 융통성이 보입니다. 있군요. 네. 규정 자체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뭐 어려운 질문이에요. 오창석 네. 평론가님. 근데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 열리면 열렸는데 뭐 5가지 징벌 사항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감봉이 있어요. 근데 감봉이죠. 이 세게 붙은 상황에서 갑자기 윤석열 검찰총장 감봉 네. 이러면은 사실은 막 월급 10만 원 깎고 뭐 이러면은 좀 이상해지죠. 그러면은 사실은 보는 국민들도 뜨악할 거고 네. 윤석열 검찰총장도 굉장히 뜨악할 겁니다. 그렇죠. 양쪽 다 민망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건 결국 저는 해임이라고 보고요. 해임까지 포함한 징계안이 대통령의 묵인을 통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아마 이 해임 건의안이 올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해임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또는 이미 잡고 징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을 바로 하루 만에 후임을 내정을 하고 징계위원회 연기했다고 해도 이틀 정도 연기니까 약간의 숨고르기이기 때문에 내용상에 큰 변화가 있겠느냐 이게 대체적인 관측인데 김성애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대체적으로? 뭐 대체적으로 동의해서 뭐 긴 말씀 드릴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해임 그러면-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럼 대통령은 받는 겁니까? 그 절차대로 만약에 해임이 간다면 대통령은 대통령의 마지막 장기 아닙니까? 예, 마지막 절차대로. 순간까지 법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가길 기다리고 마지막 순간에 입장을 표명할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대통령이 나서란 얘기를 하는데 아니 법과 절차가 있는데 대통령이 그걸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네. 기다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고가 들어오면 그 경중에 따라서 판단할 텐데 네. 네, 저는 뭐 큰 이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은 대통령의 입장 계속 밝히라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여당 쪽에서는 아니 조국 전 장관 그렇게 수사할 때도 대통령은 아무런 얘기하고 있지 않았다. 인사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침범일 수도 있는데 대통령은 침묵 지켰는데 왜 이제 와서는 입장 표명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또 반박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면 느낌적인 필름으로 다 알지 않아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모르면 네.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알아서 조금 사실은 들렸으면. 지난 정부에서 네. 그러니까 모든 정부가 모든 걸 다 잘못하고 다 잘하고 그렇진 않겠죠. 그렇진 않죠. 다양하게 그 입체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지난 정부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대통령의 만기 칠남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작은 사건에 대표적으로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건 사회 5대학 중에 하나로 불량식품 이런 거 네. 거론하셨던 네. 기억이 나는데 그게 와닿진 않았거든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별 사안을 언급하지 않고 지금 인사를 통해서 의지는 충분히 반영을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수능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거 맞죠? 맞죠. 네. 우리 이제 무거운 얘기, 수능도 사실 좀 무거운 얘기긴 한데. 이게 더 조심스러워요. 네. 사실은. 네.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지금 갑자기, 지금 윤석열 총장 얘기보다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 주변에 뭐 조카가 고3이거나 뭐 수험생이거나 더 마음 급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급하게 좀 이슈를 넘어가 보면, 일단, 여기서, 연식을 좀 알아볼 수 있겠군요. 학력고사 세대 손 들어보세요. 학력고사. 한 분 계시고 두 분 다 수능. 저 수능 네. 썼습니다. 네, 저도 수능이에요. 예. 네, 언제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예비고사라고 드립을 치려고 그랬는데 네. 그렇군요. 예비고사. 멀어지네요, 갑자기. 예. 도대체 학력고사는 어떤 시험이었나요? 열심히 국영수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교과서 위주로 하면 시험을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네.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점 받으셨어요? 다 맞을 수 있었죠. 있었는데.
네. 예, 저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양보했군요. 예. 다른 학생들. 인간적으로 한 2개 틀려주신 거죠. 네. 그때 학력고사 때는 만점자가 나오지는 잘 않았고 네. 추석을 해도 몇 개는 틀리긴 했습니다. 몇 예. 개는 틀리긴 했다. 음. 항상 우리 수능 끝나고 나면 뭐 만점자 이런 얘기 하긴 하는데 그쵸. 인터뷰하고 만점자들은 꼭 그 교과서 위주로 네. EBS만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안 돼. 뭐 학원 저희랑 안 다른 다니고. 교과서를 쓰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매지가이 같은 게 있나요? 이게? 내가 모르는 다른 네. 교과서가 있을 것이다. 예. 그렇죠. 항상 그 볼 때마다 뭔가 그 위화감 조성을 한다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어쨌든 이번에 더 고생스러운 게 코로나19 때문이에요. 지금 그렇죠. 교육 당국이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네, 일단은 뭐 올해 수능이 일단 역대 최저 인원이 응시합니다. 역대 최저 인원. 네, 오. 50만 명 선이 붕괴가 됐어요. 재수생 네. 포함해서 49만 몇천 명입니다. 그래서 94년 수능이 치러진 이후로 가장 적은 인원이 수능을 치르게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 최저 인원이긴 하나 역대 가장 많은 공간. 네. 왜냐하면 격리자라든지 확진자는 따로 또 별도로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공간. 그리고 이 관리 감독하는 선생님들도 역대 최다 인원입니다. 그 최다 인원을 통해서 30분 정도 먼저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30분 정도요? 발열 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개인적으로 다 발열 체크를 하고 건강검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먼저 오고요. 보통 같으면 전년도에는 이제 한 뭐 하루 전이나 일주일 전에 자신이 시험을 치는 고사장을 방문하게 합니다. 네네. 근데 이게 원천 금지됐죠. 왜냐하면 잠깐 방문했다 또 확진자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금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는 저는 설마 이게 수능 응원전 같은 게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없겠죠 이번에. 당연히 올해는 아주 조용한 분위기로 교문을 통과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네. 참고로 올해가 이제 수능 4번째로 연기된 해입니다. 네 번째. 네, 원래 이제 에이펙, G20 그리고 아. 포항 지진 때 3번째로 연기됐고요. 네. 이번엔 4번째로 연기된 수능 시험입니다. 그렇군요. 그 역병이 돌아서 시험이 이렇게 연기된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시험이 연기가 됐어도 일주일씩 국가의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연간 계획으로 애초에 미뤄진다 다 알고 미리 준비를 고지를 했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큰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좀 겪게 됐는데 네. 다 떨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나만 불리한 게 아니다. 모든 코로나19는 사람들이. 모두에게 공평한 변수이기 때문에 걔도 떨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그 수능 잘 보면 좋죠. 저도 96년에 시험을 봤는데요. 그 수능 잘 보면 좋은데 점수를 꼭 잘 받는다고 해서 네. 앞으로의 탄탄대로가 열리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는 이게 않죠. 마치 네. 그 굉장히 막 과속하고 신호위반 해도 사거리 정지신호 앞에 가면 그 차랑 나란히 네. 그 정지신호 그런 바뀌는 경우 거랑 있어요. 비슷하거든요. 네. 저희도 친구들 뭐 동생 친구들 보면 저 언제 사람 되지 이랬던 애가 지금 제일 잘 살아요. 제일 그러니까 행복하게. 일단은 최선을 다해 보되 이 점수 결과가 인생을 좌우한다고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525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이제 드디어 내일이 수능일이네요. 올 한 해 특히 더 걱정이 많은 수험 생활을 보냈을 모든 수험생들 그리고 이번에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저희 딸을 위한 응원의 노래를 들려주세요. 뭐 이런 문자도 왔고요. 응원의 노래. 와. 그리고 흐르는 강물따라님은요. 김성회, 박연미, 오창석 거의 어벤져스급이라고. 어벤져스의 누군지 어벤져스. 알고 싶은데 블랙 위도우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주셨습니다. 김성희 소장님은 뭐가 생각나세요? 이 수능하면 혹은 학력고사하면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랄까? 네. 에피소드요. 예, 네. 에피소드라면 저는 지금 이제 제 아이도 고등학교 2학년이라 내년 그렇군요. 이맘때쯤에 이제 이걸 똑같은 일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네요. 되게 좀 먹먹하고 네. 사실 이 방송을 지금 이 시간에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수험생들은 제가 생각에 별로 없을 것 같고 없겠죠. 많지 수험생의 않겠죠. 부모님들 또 지금 네. 뭐 운전하시고 이렇게 좀 고생들을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이분들에게 더 큰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학생 본인도 고생을 하지만 주변에 정말 노심초사 얼마나 기나긴 세월을 보냈습니까? 내일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네. 어떠십니까? 오창석 평론가는 수능, 뭐 내가 치렀던 수능 혹은 옆집 애가 치렀던 수능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매년 이제 수능 응시율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네. 1980년대 이제 대학생 비율이 한 20% 정도였어요. 전체. 근데 제가 수험생이 됐던 게 2005년입니다. 공학번인데 이때 82%인가 그래요.
82%.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부분이 대학을 갔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작년 기준 한 60% 후반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의 문제도 있고 네. 마이스터고나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직접 취업 전선에 나가는 것들도 있고 대학의 효능감 자체가 떨어지고 네. 또는 그런 대학 부분도 자체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이제 대학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은 지금 뭐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라고 작년까지 했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들어오니까 벚꽃이랑 상관없이 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학의 미래 그리고 4년제 나와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 애플 같은 경우는 네. 대학 출신을 뽑지 않았어요. 작년에. 왜냐하면 작년에. 대학과 애플에서 일을 하는 건 무관하다. 와서 배워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간단한 애플 인증 테스트는 있겠죠. 네.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대졸자와 애플에서 업무 역량을 발휘하는 건 다르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세계 흐름이 앞으로 어디 대학교 나왔습니다라는 이 졸업장과는 좀 무관하게 나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학교도 살아남으려면 네. 학교 이름 말고 다른 걸 좀 변모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대학교에서 배운 게 하나도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신문사에 들어갔더니 그럴 때 네. 있었어요. 네. 저희도 그 한 인턴이 이건 네. 정말 그 인수위 때 같이 그 인턴을 데리고 일을 했는데 네. 굉장히 기발하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기발하기를 못하더라.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일을 못해가지고 이 친구 가만히 있어봐라. 이 친구가 전공이 뭐고 어느 학교를 나왔다 이게 찾아봤어요. 전공이 뭘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네. 그랬더니 저 아메리카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의 굉장히 유명한 과를 졸업할 예정인 친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보고 유학생. 이게 메이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실전 감각이라는 거는 좀 네. 다른 거예요. 해서 그렇죠. 대학 시험을 잘 보면 좋아요. 물론 좋고 물론 좋죠. 점수가 높으면 인생에 옵션이 좀 많아지거든요. 선택지가 다양해진다는 게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야가 좀 넓어진다. 뭐 근데 접근권도 좀 높아지고. 시야 네. 좀 좁아져도 뭐 안경 쓰면 되거든요. 렌즈도 있고 그냥 괜찮아요. 편안하게 보셨으면 네. 좋겠고요. 마음 편안하게. 그리고 엄마들이 1년 동안 드라마도 못 보고 얼마나 참았어요. 네네. 시험 보고 와서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얘기 꼭 하고 미안하지만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네. 본고사 끝날 때까지. 그러면 네. 거의 엄마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아들이 지금 내가 약간 밖에 와 어깨가 있거든요. 위축되고 있었어요. 지금. 맞아 지금 박연매 기자 그 아들이 네. 저 밖에 지금 스튜디오에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네. 엄마의 잘하나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그 김성현 소장님 고2라고요. 자제분이 고2 네. 내년에 또 시험을 볼 텐데 그래도 내일 그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말씀 한 말씀 좀 주시죠. 네. 예, 저도 전공은 지질학이었습니다. 이과를 공부를 했는데 네.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질학을 하셨어요. 너무 안 어울리는데. 예,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모레 어떤 대학을 가더라도 네. 10년 후에 펼쳐질 미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의 크기에 비례하니까요. 너무 수능 성적에 얽매이지 마시고 네. 내일 하루 시험 잘 보시고 집안에 콕 계시길 꼭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458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아닌가요? 이승원 화이팅. 이 앞에 세 명은 이 세 분 갖고 갑자기 마무리는 이승원 화이팅으로 했어요. 저 이런 문자 되게 좋아해요. 네, 응원 감사드리고요. 오늘 뉴스 로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창석 평론가, 김성애 소장 그리고 박연미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BS 캠페인